다시 태어나면은 도자기를 안 할 확률이 많지. 너무 힘드니까. 질긴 흙과의 인연. 먹는 것도 흙에서 다 나오고 좋은 도자기도 흙으로서 되는 거고 흙이 없으면 인류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자연이라는 거는 억지를 모르거든. 그 순리를 따라. 그와 같이 이제 도자기도 가장 자연스러운 그릇을 만들고 싶지. 유유히 흐르고 모나미 없이 조화로운 자연의 품을 닮은 도예가 민영기의 그릇입니다. 속살이 드러난 땅. 이게 사줄 쪽이네. 이게 이제 껍데기가 벗겨져가 보기가 좋으면은 그 와서 이제 이렇게 채집을 하는 거죠. 흙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는 흙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건 두리뭉실한 흙이 제일 쓸모가 없고 개성이 있고 맛이 있어야 돼. 붓든지 희든지 뭐 껌든지 간에 개성이 독특하게 있으면 그거는 작품하는데 참 좋은 흙이에요. 그릇이 될 만한 맛이 있는 흙이라면 가지 못할 곳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집 뒤안에 담이 있는데 내가 담을 2번이나 헐고 흙을 2번이나 파왔어. 그 담 싸주기를 하고. 아까 뭐 집틀을 닦아빈다든지 뭐 공장 짓는다고 틀을 닦아빈다든지 그러면 흙이고 뭐 흔적도 없어. 귀하게 얻은 흙은 다음을 준비하는데요. 파가지고 막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다시 보면 또 배합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배합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요걸 꼽으면 아는 거라. 이제 아예 뭐 철분이 있고 맛이 없고 이래 되면 그거는 보완을 해도 안 되고. 그릇을 빚기 위해선 6종류의 흙을 배합하는데요. 좋은 그릇이 될 재료와 비율을 찾아 탐구하고 기록해왔습니다. 유약 실험 한 거 하고 흙 실험 한 거 하고 팩도 실험 한 거 하고. 70이 넘도록 이어온 연구. 한 40년 되겠네. 나는 이제 지금까지 불을 넣으면은 항상 실험을 넣어요. 그 실험은 흙 실험, 유약 실험 꼭 넣어. 40년 실험의 기록들. 숱한 고민과 노력의 조각들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안에 또, 야, 이게 좋은 것도 있구나. 정말로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이걸 그 당시에 왜 몰랐는가. 왜 이걸 내가 모르고 다시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또 헤맸는가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흙도 없어졌고 유약도 없어졌어. 민영기의 시간이 가장 오래 머문 곳. 이 물레 앞일 것입니다. 물레에 붙들린 도예가의 삶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일본의 그 나카사도 선생님이 임진왜란 때 건너간 분인데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인간국보로 지정돼서 자기 선조가 한국 조선 사람이니까 정부가 초청을 해주면은 그 전시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문화공보부에서 기술로 하는 시기 주는 측면에서 도자기를 좀 가르쳐주라. 조선 도공의 후예들이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도예를 익혔죠. 그가 일본행을 택했을 때 바랐던 한 가지. 내가 이제 갈 적에는 3월 1일 가고 뭐 오는 거는 8월 15일 날 오면 좋겠다. 청년 민영기의 가슴은 제자 이전의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 도예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땅에서 그 기세는 더욱 창창했죠. 한국으로 돌아와 분청사기 작업을 하던 그가 집착에 가까우리만치 매달리게 된 것. 조선 사발. 일본 사람이 못 만드는 그릇을 만들면은 하이세 선생님이 동경에 전시회를 시켜주겠다.
이러시 가고 이제 지도를 하러 오셨거든. 그럼 세이주 선생님이 그걸 딱 보면 야 이게 뭐 굽이 종이 한 장 정도만 높았으면 좋겠다. 종이 한 장 정도 낮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뭐 조금 한 종이 2장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이 한 장, 2장을 얘기하시는 거라. 1년째부터 5년째까지 가는 거라. 그래 내가 5년째는 참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일을 하다 죽는 게 제일 즐겁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일을 해가지고요. 저 나무가마에다 불을 15번을 놨어. 그 여름에 7, 8일 덥다 사도 뭐 죽기 다 하겠네 싶은 게 하나도 덥다 안 하더라고. 5년을 꼬박 매일 300개의 그릇을 빚던 시절. 그런 그에게 세이조 선생은 옛 조선 사발을 경험케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 이런 것도 만들었구나. 이 지구상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흙도 정말로 막 입에 넣을 정도로 그 부드러우면서 맛이 있는 흙을 만든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만들었구나. 보고 만져 마음에 새겨진 옛 조선 도공의 그릇. 민영기는 거기에 담긴 작지만 대범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그릇 하나에 자신의 세상을 던져 넣었습니다. 청아한 시골의 아침. 흙이라면 물릴 법도 한데 그의 유일한 취미 생활은 밭농사. 오히려 기운을 얻는답니다. 내가 많이 심을 때는 한 20종류 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추도 심어야 되고 뭐 또 대파도 심어야 되고 뭐 보면 심을 게 많아요. 초야에 들어 땅을 일구고 그릇을 빚었습니다. 오지나 다름없던 이곳에서 말이죠. 여기가 15세기, 16세기 도자기꾼 자리인데 답사하러 와가지고 오로지 막 도자기 하나를 내 인생을 바치 보겠다. 그래가지고 나룻배를 한 8년 건너 다녔지. 한 8년 건너 다니면서 겨울에 물에도 빠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섬이라. 500~600년 전 조선의 도공들이 도자기를 굽던 곳. 민영기의 가마토에선 선조들의 옛 사금파리를 만납니다. 참 옛날 분들이요. 생각 외로 다양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 싶어서 일률적으로 안 하고 그저 요리도 해보고 조리도 해보고 뭐 적게도 파보고 생각 외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런 그릇은 잘 만들었다. 맛도 있고 굽도 좋고. 아이고 참. 아침 산책 뒤엔 아내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립니다. 음식의 차림새만큼 도예가 남편을 살피는 아내의 마음은 한결같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처음 이 산골 터전에 들어오던 날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었죠. 오기 전에 또 그렇고 오면서도 그렇고 20년만 내가 실험을 한다. 도자기를. 그러면은 20년 후에는 아무도 못 만드는 그릇을 내가 만들 것이다. 나무와도 같은 아내가 있어 민영기는 수행하듯 그릇을 빚을 수 있었죠. 처음 와서는 작품 만들어 놓고 나서도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 양반이 안 판다고 그랬어요. 엄청 힘들었죠, 그 당시는. 엄청 힘들었고 뭐 내리치만 있으면 됐을 정도로. 이제 가마에서 구워냈을 때 여기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안타깝죠. 작가 민영기는 작품에 있어 스스로에게 관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슴 속 날은 자신을 향해 있었죠. 74세 도예가는 여전히 불만족하다 말합니다. 평생 절간처럼 자신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고이지 않기 위해 지금도 선생에게 평가받고 자극받길 자처하는데요. 그런 그가 사발을 시작하고 가장 큰 산을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레는 좋아졌다고. 근데 키가 안 들어가야 돼. 키는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었어. 그래 내가 이제 자는 시간 말고는 도대체 키가 뭐냐? 어쩌면 이게 뭐 키가 들어가고 나는 왜 없느냐? 그래 내가 한 달쯤 넘기되니까 하나 먼저 생각이 났어. 어떤 게 났냐면은 나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산을 올라간다든지 뭘 하면 일본 사람보다는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막 맨 먼저 올라가고 접시를 만들어도 일본 사람 요만한 거 만들면 나 이만한 걸 만들어 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일본 사람들 못 만드는 그릇을 만들어갖고 길을 하면 그거 빌기다 이런 욕심에서 일을 했어. 도자기 만드는 자세를 바꿔뺐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사는데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어. 욕심을 비워낸 자리엔 비로소 민영기의 기운이 담겼습니다. 내면을 지니고 있는 그릇. 어떤 분이 엽서가 온 게 해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말차를 마시면서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둘러봐도 이만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이런 엽서가 온 거라. 그래 내가 이걸 보고 우리 아한테 이봐라 아는 사람은 이래 안 하나. 일본 전시회에선 민영기의 작품에 버금가는 다화는 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도예가 전 일본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산청을 찾아와 민영기에게 배우길 청하기도 했죠. 그는 평가에 안주해 보질 않았습니다. 형식을 갖추되 그 안에 갇히진 않도록 또한 독창적인 자신의 세계를 찾아 나가는데 끊임이 없었죠. 그릇의 굽에도 그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굽을 만들고 있죠. 굽을 깎는 거죠. 근데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 굳었을 적에 이렇게 이제 칼로 가지고 깎는데 여기서 뭐 물론 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굽이 중요한 게 이 동체에 맞는 굽을 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굽이 정해지거든. 굽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노력을 했구나. 또 어느 정도의 조선시대 좋은 도자기를 많이 봤구나. 자연과 같이 그릇은 어느 하나 모남 없이 조화를 이룰 때 편안함을 주는데요. 유약 또한 기물에 맞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작가는 지금도 다양한 재료를 찾고 배합해 유약을 실험 중입니다. 숱하게 만들고 깨버린 파편들을 묻은 이 터 위엔 그가 걸어온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작품들의 집이 있습니다. 한 40년 전에 만든 것도 있고 뭐 30년 전에 만든 것도 있고 옛날에는 내가 깨버린 게 많아요. 깨버린 게 많은데 내가 그 뒤에 보니까 이것도 내가 밥 먹고 만들고 또 그 당시로서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건데 이걸 내가 인생을 까보면서 만든 걸 깨부시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다. 만약에 내한테 운이 따라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작가가 됐을 때는 이런 섭작도 만들었구나. 이 자체가 전부 참고가 되는 거라. 좋아서 매달린 그릇이지만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도자기를 안 할 확률이 많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보면은 또 그것도 숙명적으로 하게 될란지도 몰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조금 털어봐. 가서. 올해 작가의 공방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전시장을 만든 것입니다. 됐다. 한 항아리를 손에 품어보는데요. 이거는 분청 조화 당초문인데 이걸 내가 이제 금년에 만든 내 작품인데 이게 뭐 좀 더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자체에 이 우주 자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보기가 기분이 좋아요. 작가 민영기는 도자기를 통해 우주 만물과 교감하고 자연의 섭리를 체득해 왔습니다. 그것과 무라일체가 되는 순간들. 작가의 곁을 함께하는 젊은 도예가 아들 범식 씨입니다. 예, 아버지하고 지금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저런 자유분방한 그림이라든지 저런 이 당초문에서 오는 필력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지금은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호동문 항아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만드신 건데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이게 사마귀가 한 마리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런 표현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자유분방하고 이런 게 이제 분청사기의 주 특징인 거죠. 이런 주 특징들을 이 작품에서 아주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작품은 그대로 스승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저도 도자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만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예, 아버지는 뭐 존경스러운 이런 스승님이십니다. 19에 도예학과를 가겠다던 아들. 도자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생각했던 아버지. 이들이 한 길을 걸어온 지도 20해가 다 돼갑니다. 군부 뜯고 보면 그 두뇌비거든. 좀 얇아야지. 여기 좀 뜨겁습니까? 예. 아버지는 내심 힘든 길을 택한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늘 묵묵히 수용하는 한결같은 제자죠. 범식 씨는 주로 분청사기를 만듭니다. 분청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도자기거든요. 그 조선시대 때 있었던 분청을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이렇게 재해석된 그런 생활 용기들, 작품들 이런 걸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에 새겨진 문양들이 눈에 드는데요. 분청의 결 위에 새겨진 무구한 듯 자유로운 선들. 처음 범식 씨가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스승 민영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은 나한테 배워야 되고 그 안에 이제 내가 어디 작품 전시회도 할 생각 말고 공모전에 출품도 할 생각 말고 오로지 도자기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도자기로서는 아주 튼튼한 뿌리를 이루고로 해주고 싶다.
그 대신에 뭐 내가 뭐 돈을 벌어갖고 뭐 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죽어도 가지고 있질 않아. 전통을 이해를 하고 거기다 현대적인 자기 걸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많이 이제 변화가 와 있죠. 그래서 도자기 어떤 거는 참 잘 만들었어요. 탄탄한 전통 기법에 자신만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두고 감상하기에 아름답고도 쓰임이 좋은 분청사기를 추구해온 범식 씨. 원래 분청사기는 서민에서부터 왕실에서까지 사용되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분청사기를 저는 이제 21세기에 맞게 옛 분청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에 맞는 그런 분청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옛 조선 도공들이 대를 이으며 자연 높은 안목과 내공이 대물림되었듯 그 씨앗이 부자의 가마에서 다시 움트기를. 가마에 불을 넣을 텐데요. 그릇을 포개기 전 굽 아래에 점토를 떼어 눈을 붙입니다. 맨날 좋은 도자기를 보면은 하나는 크고 작고 이래가지고 그 조화를 이루고 붙이는 거 보면 참 대단해. 눈이 붙어있던 자국에도 신미안이 담기는 우리 그릇의 멋. 이제 불에게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저 불길 속에 던져놓은 민영기의 삶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그릇을 만들고 싶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억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그릇. 그런데 그 이제 자연은 억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릇도 기교가 없고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도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은 그 기교가 안 들어가고 아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도자기가 만들 수 있지. 끊임없이 자신을 버려야 하는 수행의 길. 그러해야 작은 그릇은 그 품을 넓혔습니다. 그래야 또한 그릇 안에서 도예가 민영기만의 세계가 자유를 얻었죠. 그리하여 그는 오늘도 비우고 비워 본질에 다가섭니다.